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오랜만에 조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확인하니까 4,000포인트는 지켜줬네요. 4,002포인트인데 자, 오늘 오랜만에 조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황맨 누구죠? 오늘 이종석 PB가 나옵니다. 네, 그에게 도대체 우리 장 왜 떨어지는지 좀 낱낱이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기 전에 오랜만에 이분 모셨으니까요. 이분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립니다. 분당에서 오셨죠? 분당 WN센터의 최혜란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 예, 좀 오늘 힘 좀 줬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동안 한 2달 좋았죠? 근데 네. 4자라는 게 꼭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앞자리가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모두 염원했던 어떤 숫자가 이렇게 바뀌면 네. 꼭 통과 의례 같은 진통이 있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4,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손님들도 좀 양갈래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 해보자는 의욕에 있는 분들도 있고 3,000포인트 때 내가 주식을 못 샀다라는 그 아쉬움 때문에 좀 많이 아쉽다. 내가 왜 못 샀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오늘 아침 시장이 그 두 가지 양분된 손님들의 의견이 이제 갈리면서 아침 조정을 받고 3,000포인트 마지막 때 주식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다시 매수세가 미흡되면서 다시 4,000선을 지키는 그런 좀 약간 혼돈의 시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오르다 보니까 포모 아닌 포모 현상이 팽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셨던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편풋은 어떠세요? 저도 매일 계속 오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잠깐 쉬어가는 거 아닌가 오늘 생각이 잠깐 듭니다. 쉬어가는 것 같다. 그래도 4,000포인트는 지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가를 좀 봐야겠는데 어쨌든 오늘 오후장까지도 한치에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우리 장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버는 것도 중요한데 아끼는 게 참 중요하다. 세금 이슈 이렇게 참 연말에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시 잊혀졌거나 아니면 올해와 내년도에 어떤 제도적인 큰 변화가 있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갖고 오신 자료를 쭉 보니까 비과세 종합저축 일단 이게 뭐예요? 네.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거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빈센트님께서도 이제 한 15년 전 우리 세금우대 저축, 생계형 저축 이런 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 한번 편 아나운서님은 이제 아무래도 15년 전이면 학생이시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세금우대라는 거 이제 생계형과 세금우대가 합쳐져 가지고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게 10년 전에 이제 생긴 계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침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있고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좀 수익 실현도 크게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차익 실현 하셔도 세금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뭐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적게는 뭐 10%, 많게는 30%까지 수익 실현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0만 원 수익 실현했다. 그러면 15.4%, 154만 원이 세금으로 그냥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을 시즌이다 보니까 고배당 종목들 많이 보시죠. 배당을 받으셔도 15.4% 세금을 내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합리적으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시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간혹 이런 게 있으면 항상 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한도가 얼마예요? 요거는 5천만 원까지 1인당 한도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면 좋겠지만 가입 조건이 좀 따로 있습니다. 가입 조건? 어떤 겁니까? 제가 준비한 표를 같이 보시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025년에 마지막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라고. 잠시만요. 마지막이라고요? 마지막을 제가 강조를 했죠. 라스트 찬스네. 이거 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장표 같이 보시는 분들도 왜 마지막일까? 마지막이면 당장 나도 가입해야 되나? 우리 부모님 가입시켜드려야 되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 말씀드린 대로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고요. 혜택은 말씀드렸지만 뭐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증권사니까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거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닌 상품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입 자격은 2025년 현재는 만 65세 이상 고객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이렇게 나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가입 자격을 보니까 만 65세 이상, 그러니까 시니어. 네. 그리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약간 몸이 불편하시거나 네.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은 힘드신 분, 네. 독립유공자, 네. 국가를 빛내셨던 분들의 네. 가족들, 이런 부분들의 샘플 범위가 다수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내년에는 뭐 바뀝니까 그럼? 2026년도에 좀 개정안이 예정이 된 게 있는데요. 개정안도 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함께 보시면은 일단 다른 조건들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바뀌는 요건이 이제 만 65세 이상 고객이셨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좁혀가지고 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만 65세 이상 고객으로 좀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기 편하게. 네. 지금 65세 이상 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분들이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올해로 마지막 찬스?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초수급 대상자이신 분들 중에서 시니어만 가입. 네. 그러면 올해 막차 마지막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65세 이상이니까 사실 시니어들 중에서 금융소득 과세 대상이면 2천만 원? 네, 맞습니다. 네, 3년 동안? 네네. 그럼 애매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의 대상은 아니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주식으로 금융자산으로 많은 이득을 보지 않는 분 중에 65세 이상 분들이 가입하면 좋겠다라는 네. 것이죠. 네. 근데 그게 뭐 사례 많습니까? 대부분 이게 저축 계좌라는 표현 때문에 대부분은 뭐 저축은행, 일반 시중은행에서 예금성으로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활발해졌다 보니까 이거를 증권사로 한번 가입을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요즘에 ETF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해외 주식이 들어간 ETF는 아무리 내가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 세금으로 나간 게 원천징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1년 동안 또 그게 2천만 원이 더 쌓이면 의도치 않게 또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특히나 제 손님들 중에서 제가 일전 방송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테슬라 베일체인 ETF 그리고 미국 AI 소프트웨어 ETF 이런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연금에서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지만 연금이나 이런 가입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시다 보니까 수익이 20-30%가 그냥 난 거예요. 놔두기만 했는데. 그래서 매도하는 시점에서 좀 많이 고민이 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럴 때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서 만약에 매매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세금 부분에서도 자유로우니까 수익 실현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수익 실현이 자유롭다. 근데 이거를 꼭 증권회사에서 개설을 해야 돼요? 네. 이게 가입하는 방법이 뭐 은행도 가능하시고 보험사도 가능하시고 증권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영업점에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은행 쪽에 많이 좀 가입을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최근에는 이제 ETF 거래나 아니면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ELS라는 것도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하시는 상품이에요. 근데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ELS? 물론 이제 위험성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ELS만 또 하시는 고객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만 머무르면 어느 정도 확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중장년층 분들이 뭐 5년, 10년 동안 계속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은 뭐 계속해서 이자가 짧은 기간에 도래하기 상관이 없는데 저희 몇 년 전에 한번 주가 한번 출렁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몇 년 전에? 네. 네. 주가 한번 출렁이니까 이게 이제 이자가 3년치가 한꺼번에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상환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서 원래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신데 네. 갑자기 종합과세 신고하시고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좀 있긴 했습니다. 네. 세금 폭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폭탄이라는 얘기가 뭐 그러니 하는데 사실 번거 중에 나가는 것이죠? 네, 번거 중에 나가는 건 맞는데 한 번에 나가니까? 예, 맞고 그다음에
원천 징수는 이제 수익금에서 나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종합과세 신고를 하고 또 세금을 내다 보면 이제 손님들 분들께서는 약간 이중과세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느낌이 것 든다는 같아요. 거죠? 네. 네. 근데 실제 더블 카운팅은 아니죠? 약간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세금이 과도하게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늘상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벌 겁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니까 버는 것만큼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주주리 새는 세금, 특히나 이 비과세 상품이 매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최혜란 차장 좀 모셨고요. 이 장표 보니까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Q&A. 네. 네,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영업점에서 이제 대고객 상담하는 직원이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만 좀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5년도 마지막 비과세 상품이다 보니까 헷갈려하시는데 일단은 계좌 개설만 하고 입금을 내년에 해도 되느냐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은 급하니까 개설만 먼저 해놓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게 이 조건이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상관이 없으신데 네. 일반적으로 아무 조건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만 65세 이상 고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분들은 계좌 개설도 입금도 2025년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한도가 5천만 원이면 네네. 5천만 원 다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만 내고 네. 4,900만 원은 다음에 내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이 역시도 대상자가 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상관이 없는데 일반 만 65세 고객님은 5천만 원을 다 입금을 하셔야지 아무래도 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100만 원 입금하고 내년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만 운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증권에 5천만 원, 다른 은행에 뭐 5천만 원 이렇게 각각 5천만 원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체에 5천만 원인가요? 역시 요즘 돈 좀 벌더니 여기저기 돈이 많구나. 챙겨야죠. 그렇죠. 정말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세요. 근데 이거는 전 금융기관 합산 한도이기 때문에 하나증권에 3천 하셨으면은 다른 금융기관에는 2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전 금융기관 한도는 5천만 원.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올해 우리 주식시장이 YTD 기준으로 한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쭉 갖고 계셨던 분들의 물론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일부는 돈을 익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익절한 돈을 혜택이 끝나기 전에 시니어들 중에서 네. 비과세를 하든지 아니면 또 어머니 효도 한번 해드리죠 뭐 이러면서 한번 해드리는 분이 왕왕 있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비대면도 가능합니까? 비대면은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왜냐하면 이 대상자를 좀 거르는 게 온라인에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내전만 가능하시고요. 뭐가 어렵지? 그냥 신분증 그냥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독립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들은 정보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영업점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는 비대면 되는 데가 있어요?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는 알고 있고 네. 다른 증권사들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마지막에는 거치식, 임의식 이건 어떤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가져온 건데 이제 이게 저축 계좌 형태이다 보니까 가입을 할 때 거치식이냐 임의식이냐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용어 자체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는데 거치식은 그냥 일회용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일회용 계좌. 임의식은 내 임의대로 입출금하겠다. 정말 쉽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은 하나증권에서는 현재 거치식만 가입이 가능하고 11월 말부터는 임의식이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임의식으로 하면 네. 우리가 보통 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네. 증권사에서 계좌를 열었다라고 하면 운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늘 빼고 싶으면 T+2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적용받고? 네. 그건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냥 계좌네요. 계좌. 네. 네. 그렇죠? 근데 2025년에 가입하신 분들과 2026년 이후에 가입하신 고객분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복잡해서 제가 표로 한번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당연히 일반 만 65세 고객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그 맨 아래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계좌 개설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린 대로 2025년까지 하셔야 되고 입금도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 근데 입출금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입출금은 아무래도 2025년도에 5천만 원 입금하고 2천을 출금했다.
그러면은 2025년도 안에는 재입금이 가능한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추가 계좌 개설을 하고 2천 추가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른 케이스는 5천을 25년도에 했는데 내년에 출금을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한도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2천 출금하면 네. 3천만 원 갖고 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2025년도에 수익금이 났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5,500만 원이 됐죠. 그러면 26년도부터 고객이 해지할 때까지는 네. 운용 수익까지 비과세로 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상당히 좀 복잡할 수 있어서 네. 사실 여기 네, 그렇죠? 여기 번호 보이시죠? 네, 여기로 연락해서 최일원 차장님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네. 되는 거죠? 네, 제가 하나증권의 자칭 절세 전문가로. 아, 그래요? 아, 절세 네. 전문가였어요? 네, 절세 전문가입니다. 연금 예. 박사 아니었어? 그니까요. 네. 네, 아니죠. 연금 박사이시기도 하면서 절세 전문가. 네, ISA도 제가 설명드린 네.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공모리츠 분리과세 설명드린 적도 네. 있고요. 네. 제가 자칭 절세 전문가이고요. 와, 네, 차장님, 비과세- 방금 네. 제 차장님 저희 한 4번 나왔잖아요. 네, 네. 보셨어? 눈이 이만해졌어요 지금. 저요? 네. 제 자랑할 때만.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설명드리면 입출금 내역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표 한 장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에서 좀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좀 드네요. 왜냐하면 정치색을 차치하고 네. 이번 정부가 가계 포트폴리오를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전환시키려고 그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통계상 보면 네.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것을 자금을 팔아서 비과세 있는 동산으로 좀 옮겨주고 한도도 좀 넓혀주고 네. 이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일부 비과세도 주고 정책적 드라이브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매몰차게 이럴 때는 딱 올해로 끊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너무나 소수 의견, 소수 집단만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클로즈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그리고 ETF 같은 해외 주식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면 이런 비과세 계좌들을 한도 증액이나 아니면 좀 연령대를 좀 낮추는 이런 좀 유연한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령대 낮추면 제빡인 것 같은데 이거 왜 연령대 안 낮추는지 모르겠네. 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증권사에서 이 계좌를 개설하면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 네. 네. 저희가 사실 증권사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펀드나 ELS나 일반 상품은 다른 금융기관에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국내 주식 거래, 그다음에 국내 채권 거래, ETF 거래가 실시간 매매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교 대상이 은행이다 보니까 은행은 비과세 종합 계좌를 만들면 개설할 때 만기를 정하고 만들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3년짜리, 1년짜리, 5년짜리 이런 식으로. 근데 증권사 만기가 없어요? 네, 저희는 그냥 개설만 하고 거래를 하고 출금하면 그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만기가 은행은 왜 없습니다. 그걸 만기로 둬야 되죠? 그게 왜 그럴까? 네,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예금성으로 활용하시는 계좌이기 때문에 네. 예금 만기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자율을 채택을 받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정 고정금리를 주기 네. 위해서 네. 듀레이션을 딱 정한다. 그렇죠. 네. 너무나 공급자 마인드의 상품인데요. 수요자들은 그걸 원하는 것 같지 않던데. 아무래도 은행권에서도 뭐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은행 계좌는 만기가 존재합니다. 네. 근데 증권은 일단은 만기는 없다. 네, 그래서 일반 65세 대상 손님들은 은행에서 개설하고 이제 만기가 딱 정해져서 끝나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할 때 계속, 계좌를 끝내는 네. 게 더 나으니까요. 네. 증권사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샵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장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상품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 네. 뭐 첫 번째는 해외 주식, 그다음에 두 번째 배당, 금거래, 채권, 파생결합 증권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일단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거래하기에는 증권사가 제일 좋고 제가 그전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테슬라 밸류체인이나 글로벌 반도체 탑4, 그다음에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4 이런 종목들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시면 다 원천징수 15.4% 되잖아요. 이런 거를 좀 비과세 계좌에 좀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융주랑 통신주, 우선주 이런 거 많이 보시는 시즌이시잖아요. 배당금 받을 때도 좀 비과세 계좌에서 하시면 내년도에 이제 내년 초부터 이제 배당 받으실 건데 세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금계좌는 저희가 이제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는 금 현물 계좌에서 거래하시니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네.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근데 지금 금 1g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죠. 네. 네, 소액 매매하기에는 이런 ETF, 제가 지난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ETF예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장년층 분들은 ELS, DLB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3년까지 만약에 2월 됐을 때 한꺼번에 이자를 지급받게 되면은 예상치 못하게 세금 폭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비과세 계좌를 이용해서 좀 세금 부분을 좀 줄여놓는 방안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댓글 보니까 분당은 조금 먼데 하나증권 아무데나 가도 됩니까? 라고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네. 하시면 될까요? 제가 이제 사실 대표적인 절세 전문가이긴 한데 네. 저희 하나증권의 각 PB분들도 뭐 저보다 더 출중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까운 영업장 가셔서 PB분들하고 직접 상담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꼭 분당에 저와 거래를 원하신다. 네. 그러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전화로도, 이제 네. 제가 안내를 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는 아까 여기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785에 5000번. 네. 전화해서 최일환 차장님 바꿔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비과세 매우 중요한 시기고요. 또한 올해와 내년이 시간으로 따지면 또 캘린더로 따지면 찰나인데, 그래도 이런 정책적인 흐름이 꼭 어느 분수령 분기점 이후에 전후가 완전히 바뀌니까 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됐건 자, 시황 얘기 좀 해볼까요? 이번 주 경주에 네. 세상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29일은 한미 한미고 정상. 네. 30일 부산에서는 미중. 네. 네. 미중이고 또 31일은 한중. 네. 네, 그렇게 쭉 있는 것 같은데 경주 에이펙 정상입니다. 최혜란 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두 분께서는 에이펙 이거 홍보 영상 한번 보셨어요? 저 봤어요. 지드래곤 나와서. 네. 네. 너무 인상 깊게 보셨나요? GD는 저도 살짝 봤는데 진짜 네. 멋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한국의 유명 네. 인사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영상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정부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행사에서 만든 영상은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신선하고 맞아요. 저는 되게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일정은 일단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일정이 이제 있고요. 네. 일단 주제는 연결, 혁신, 번영. 참 좋은 단어만 다 여기 있는 연결, 상황인데 혁신, 번영. 번역. 네. 트럼프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대동소이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연결이 아니고 고립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찌됐든. 네. 네. 근데 저는 좀 이번에 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21개국 회원 정상들이 다 모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트럼프는 방한 일정이 29일에 30일이라고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에는 참석을 안 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안 한대요? 아직 뭐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셔서 네. 정확하지 않지만 방한 일정 자체가 29일에 30일로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 잠깐 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예. 그래서 좀 재밌게 좀 봤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방한을 한 김에 뭐 김정은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어서 조금 인상 깊게 보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드래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대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가 아무래도 K컬처에 대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받을 때 좀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의전 차량 자체가 현대차 제네시스로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 자동차의 좀 위상이 네.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 G90 이런 거 엄청 편하잖아요. 네. 네. 그럼 관련해서 볼 상품들도 있을까요? 뭐 트럼프가 조선사를 방문한다, 막 네. 이런 말도 있던데. 제가 ETF는 4가지로 추려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타이거 조선 탑10 ETF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네, 트럼프가 조선소를 방문할지 안 할지 아직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실제로는. 네. 근데 뭐 트럼프 마스카 프로젝트의 수혜 예상된다고 이제 예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좀 수급이 좀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아무래도 많이 오르다 보니 좀 조정도 좀 있었고 다시 한번 조금 주목을 받는 거 보니까 이게 실제로 조선소를 방문한다 안 한다 팩트가 중요하기보다는 저희는 그 이슈에 맞춰서 단기적인 매매로 좀 이 이슈를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HD 현대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거 비중, 하나오션까지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ETF를 좀 골라봤어요. 네, 요거를 이슈가 있을 때 단기 매매하는 전략으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트럼프의 행보가 주가에 움직이는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미래에셋에서 밀고 있는 타이거, 그 안에서도 조선 탑10, 네. 우리가 국지간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삼중까지 다양한 네. 것들이 비중이 높다. 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퍼포먼스도 뭐 오른쪽에 보니까 6개월에 68%가 올랐어요? 네. 뭐 YTD 117%네? 네, 지금까지 계속 들고 계신 분은 뭐 뭐야? 거의 2배 이상 나셨죠. 네, 거의 네. 뭐 편부신데 이거? 네. 비슷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니요? 오늘 조금 오늘 조금 좋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 종목은 제가 타이거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 종목인데요. 물론 완성차 위주로 좀 비중이 높긴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완성차 종목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의 수급이 한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완성차가 좀 주가 측면에서는 좀 그에 미치지 못했을 상황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로 이제 한미 관세 협상도 조금 긍정적인 국면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좀 모으면서 네, 심리가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들도 좀 과거 한 1개월보다는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같이 보시되 전장 전기차 부품 수출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룹주를 보시면 이제 완성차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선업황이나 건설물류도 같이 좀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선주, 물류 특정주 이렇게 따로따로 종목을 늘리는 거를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국면에서는 요 한 종목 가지고도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 AUM이 760개밖에 안 돼요. 네. 네, 출시한 거는 벌써 1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네. 왜 그런 거죠, 이거? 아무래도 그동안에 완성차가 좀 소외가 돼 있었어요. 네. 실제로 수급도. 저는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좀 길게 좋게 보고 분할 매수를 장기적으로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다른 종목들 좀 올라가면서 자금도 이탈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4개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네네. 또 어떤 상품이 있나요? 네. 세 번째 ETF는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라는 ETF인데요. 요거 역시도 현재 이번 주 이슈를 좀 활용해서 단기 매매를 좀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는 이슈만으로도 저희 항상 이 마음속에 그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항상 들썩이지 않습니까? 물론 매번 좀 좌절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다른 종목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조선소로 오느냐 안 오느냐 팩트보다는 이슈를 가지고 매매를 해보자라는 전략이었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알령이 실제로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팩트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로 좀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관광객, 단체 관광객들은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 보면 정말로 한알령이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더라도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K푸드, K팝 이런 것들 좀 수급 개선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임폴리오 저도 뭐 황 대표님도 비롯해서 존경하는 매우 우리 크루들이 있지만 네. 이거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수익률 보세요.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네.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네, 꺾였죠. 예. 또 물론 타임폴리오의 펀드 매니저들이 출중하죠. 그런데 연보수가 다른 데보다 한 2배 비싸요 지금. 네.
제가 이 다른 그 K-팝이나 이런 ETF보다도 이 ETF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ETF를 하다 보면은 엔터주에 쏠려 있다든지 네. 아니면 화장품에 쏠려 있다든지 컨텐츠로 쏠려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손님께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나누시면 좋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상담 받으시고 매매하신 종목 그 손님들은 종목 수가 많으면 좀 어지럽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골라드렸을 때에는 좀 이렇게 손님이 직접 선택을 안 하셔도 좀 다양하게 이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리고 또 액티브 ETF잖아요. 그래서 운용 전략을 좀 믿고 저는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구성 종목 보니까 엄청 다양한 섹터들이 네. 들어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코스닥 비중도 높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키 맞추기 한다는 여러 가지 전략도 있죠. 코스피가 이렇게 그렇죠. 올랐으니까 코스닥도 연말까지 따라오르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면 가장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타임폴리오에서 액티브 펀드, K컬처 괜찮다라는 말씀이고, 자 마지막은 원자력입니다. 네. 제가 뭐 절세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항상 늘 말할 때 ETF AI 위주로 항상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반도체나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연계해서 마지막에는 AI 전력이 될 것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장 뭐 필요한 것은 당연히 그 전력 인프라가 가장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저는 사실 이 주가가 오른 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현재로서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른 ETF는 하나로 원자력 i셀렉인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 계속 확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계속 급증할 거고 아무래도 AI 패권을 가지고 미중 간에 지금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원전 기업이 수혜가 저는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혜가? 네네. 이거는 한국전력, 네. 두산에너빌리티도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가져오신 것들을 쭉 보니까 최란 사장님께서 그냥 제 느낌입니다. 네. 약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지향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지수가 막 이렇게 달릴 때도 그렇게 물들어오는 업종도 좋지만 그래도 좀 소외되는 업종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스러우면 ETF로 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네.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도 네. K컬처 같은 경우는 많이 소외되어 있다 하지만 세상에 뭐 영원한 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죠. 오시는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 지점에서 네. 뭐 아까 잠깐 카더라 보니까 뭐 객장에 스님이 나타났다 이런 저한테 찌르시도 막 오던데 그러니까 지금 온갖 포머와 리테일 쪽에서는 난리가 났거든요. 네. 왜냐면 꼭 어떤 무리에서는 누구처럼 뭐 세 자리 네 자리 때 벌었다 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럴 때 고객들의 현재 조바심, 조급함은 물론 더 잘 살기 위한 조급함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지난 한 달 전과 어떠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4자를 봤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지평이 열고 있고 어떠세요? 이렇게 그래도 밸런스 있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됩니다라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가죠. 네. 근데 실제 액션이 힘들잖아요. 피부로 느끼는 고객들은 요즘 어떠세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역적으로 이제 분당권이다 보니까 중장년층 세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좀 많은 금액이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 100이면 7, 80%가 이제 삼성전자에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오르면서 매매한 게 아니라 이제 2, 3년 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때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점점점 비중이 늘어졌고 그게 이제 80% 비중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오랜 기간 좀 보유하셨죠. 네. 주가가 좀 안 좋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대부분 한 20, 30% 수익이 좀 네. 편안하게 낮은 상황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많이 수익이 나다 보니까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좀 오를수록 조금 비중을 살을 좀 깎는다는 생각으로 저는 비중을 좀 줄여보자 말씀을 드려요. 아프잖아요. 살을 깎으면. 네, 깎아야죠. 왜냐면 왜 아프다고 표현을 드리냐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내재는 돼 있는데 아무래도 가능성으로 봤을 때 수익 실현하는 매물이 커지면 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지금 조금 깎아놓지 않으면 후회하실 것 같은 상황이 더 벌어지다 보니까 저는 좀 아프지만 조금 깎아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이런 에이펙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좀 우리가 30% 줄여놓은 거 단기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듯이 조금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좀 지향하고 있긴 한데 그리고 보험성 있는 종목들도 많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분들도 좀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만 보지 마시고 이럴 때 좋을 때 조금 줄여놓고 네. 좀 소외되어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 번씩 봐주시면 판도가 바뀌었을 때 좀 밸런스 있는 자산 관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균형점이니까요. 어때요? 살을 깎으라는데? 좀 깎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깎았거든요. 최일환 차장님 보면서 편포식 깎아야 되나 고민스럽다라는 것이 네, 저 개인적으로 되게 되게 고무적이네요. 안정되게 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고민이 들었어요.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분당 WS센터의 최혜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잘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 흐름 어떤지 오늘은 이종석 PB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이종석 PB 분들이 PB의 팬분들이 저한테 한번 다시 얘기해달라는 게 잘 안 들린다라고 제가 맨날 여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석 PB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분위기가 좀 남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장 초반부터 좀 빠져서 이제 4천선 아래를 하회하다가 도중에 이제 4천선 잠깐 위에 상회하다 다시 4천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사상 최고가를 이제 갱신하다가 좀 이제 수급에 대한 좀 부담으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잠깐, 저건 지금 코스피예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언제 저렇게 출렁했지? 저게 이게 장 시작하면서 분봉이에요? 네, 분봉입니다. 분봉 보니까 살벌하다. 1번으로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잖아. 중간에 그러니까. 저 뭐지 했어요. 네, 진짜 뭐지 그랬어. 네. 일봉으로 보시면 어제 이제 4,042 이제 종가 이제 4,042를 종가로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장이 이제 좀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있으면서 차익 실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에이펙이라든가 아니면 FOMC라든가 남아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차익 실현하기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이런 여러 큰 행사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기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서 대량의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이런저런 이슈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슈 짚어보면서 관련된 종목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오전에 그 GDP 성장률이 3분기 1.2%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도 2.3%로 3년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이었고요.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세 내역을 사실 제가 가져오진 못했는데 건설 투자 부분이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건설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면에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 봐서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한 금 가격이 3.3% 어제 종일 종가를 하락했습니다. 4,000달러 아래선에서 근처에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된 조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연물을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프리미엄을 가지고도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실제로 국제 금 시세의 하락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선물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전용돼서 거래되는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양 상품 간에 어떤 차익이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의 차이 때문에요. 근데 결국은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나 종료일이 중간에 있게 되면은 둘 가격이 좁혀지면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좀 작은 반면 해외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가격이 좀 추종이 되는 경향인데요.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계속해서 이런 상품 거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초소형 AI 슈퍼컴퓨터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주는 당연히 삼성전자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SSD를 엔비디아 초소형 AI 슈퍼컴퓨터 발행하는 생산하는 것에다 이제 탑재한다는 내용이어서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SSD 관련된 그런 종목들 중에 파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디램 가격이 하루 만에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을 레거시 반도체들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소부장 ETF들을 보면 그렇게 높은 하락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보합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보도자를 보니까 국내 총 생산이 1.2%. 근데 GDI 국내 실제 총소득도 0.7%. 그러니까 뭐 환율의 약세가 4분기에 좀 더 확대됐으니까 이 부분도 실제 총소득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가 내수 쪽에서는 작년 하반기의 기저 효과로 올해 하반기는 좀 좋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좀 깔려 있나요? 아무래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완전히 확인을 하진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 워낙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연말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환율 또한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사실은 고점 이제 환율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굉장히 네. 많이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네. 하반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연초 비해서 여전히 그래도 낮은 수준이던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4,440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반면에 네. 작년 이제 초를 보시면요. 작년 초에는 이제 1,330선이었습니다. 환율이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원화를 베이스로 한번 생각을 거꾸로 해본다면은 꽤나 많은 좀 내수 진작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흐름을 오늘 이재만 위원의 페이퍼를 갖고 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주도주 관련돼서 내용을 이제 쭉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조금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번 강세장에서 한 번 주도 업종을 계속해서 상승 사이클 끝날 때까지 간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주목했고요. 그 부분에 이제 근거로 보셨던 게 이제 이익의 증가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좀 뒷부분에 이제 흥미롭게 제가 봤던 점이 여기 보시면 투자 수익성이라는 부분입니다. 투자 수익성이 네. 지금 현재 높기 때문에 과잉 투자라고 판단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이익이 계속 나지 않을까라고 봤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과 연계돼서 나왔던 종목들이 이런 이렇게 테크부터 산업재, 소재, 헬스케어, 경기 소비재까지 이렇게 다양한 빅테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선정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수익률 자체가 잘 나온다는 말은 이 회사들의 특징이 캐펙스가 늘어날 때마다 향후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종목이라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AI 모멘텀 자체가 캐펙스가 나오는 위주로 계속해서 주식이 가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크론이나 AMD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종목들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네. 이번 리포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투자 수익성이 투자를 한 거 대비 돈을 잘 번다는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 수익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돈을 빌려 회사의 채권을 보면 채권자에 투자된 돈에 대비해서 실제로 영업이익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투자 수익성이 높다는 것 자체가 자본과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을 더 잘 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캐펙스 투자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업종별 한번 쭉 훑어볼까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말씀 주셨고, 자 조선방산, 원전, 화장품, 뭐 어저께 좀 올랐었던 엔터, 그리고 2차전지, 네. 제약바이오까지 네. 한번 쭉 훑어주시죠. 한번 일단 2차전지 한번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가이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이제 10시쯤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3분기 5,90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장중에 10% 가까이 상승한 이유는 컨퍼런스 콜에서 2030년까지 ESS에 대한 미국향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컨퍼런스 콜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돼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돼서도 에코프로나 아니면 다른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회사들도 장중에 하락했다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전지가 사실 바닥에서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지 거의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5개월 좀 넘어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2차 전지가 지금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런 시기에 사실 이제 미래 수요에 대한 좀 좋은 긍정적인 뷰가 나와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른 업종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주 위주로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로봇스터 지금 몇 % 오른 거예요? 네, 지금 10%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17% 가까이 올랐다가 네. 뭐가 있어요? 사실 로봇 관련돼서 제가 이 부분은 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 보시면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LNF 같은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지금 2차 전지가 좀 많이 포섭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난주에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도체가 꺾이게 되면은 2차 전지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 중에 한 개가 대형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시장의 상황상 반도체가 빠지게 되면은 다음 타자로 담을 수 있는 큰 시총이 큰 섹터가 2차전지나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2차전지가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의 동향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조금 이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어떻습니까? 네, 제약바이오 우선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 큰 주식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거의 4%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해서 계속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적 분할 공시가 이제 앞당김에 따라서 오늘 매수를 하셔야 인적 분할의 그런 분할 받을 수 있는 이제 분할하고 난 뒤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개별주 위주로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한번 똑같이 사실 언급드린 내용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주들의 펀더멘털 위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외 임상학회에서의 소식이 있다든가 이제 임상의 발표가 있다든가 아니면 해외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다든가 등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시장에 소개되고 또 가능성을 높게 보인다는 뷰가 있어야만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종목들을 쭉 보시면 올릭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좀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급적인 동향을 좀 체크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의 바이오들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덜 빠지고 있거나 조금 오르고 있다면 이 회사의 펀더멘탈, 이 바이오 파이프라인의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잘 갔던 업종 중에 엔터 그리고 증권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오늘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 먼저 하이브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올랐다가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에이펙 기간 동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이제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하기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이제 해제 기대감도 좀 있을 것이고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우호되는 분위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혜가 좀 느려지지 않나 싶은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JYP라든가 아니면 SM 같은 주식들도 보시면 바닥에 지금 계속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엔터주들은 제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엔터주를 바라볼 때의 관점은 평화로운 시기에 주가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봅니다. 언제 평화로운데요? 예컨대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줄어드는 분위기라든가 서로 이제 아무래도 평화로운 시기일수록 문화적 교류가 이제 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중 갈등이 이제 계속해서 해소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탈세계화가 좀 다시 되돌려지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엔터주가 좀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다시 한번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이 양 진영에 대한 이제 중간에 있는 국가들의 선택권이 좀 강요가 된다면, 진영 선택에 대한 선택권이 강요가 된다면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높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부적인 변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2기 시대 미중 무역 분쟁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가 보면 중장기적 흐름에서 엔터주는 영원히 소외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갈등이 다시 심화가 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무역과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그런 교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그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내일은 에이펙 CEO 서밋 개회식이 있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오후장에는 어떤 점들을 주요 포인트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좀 실적 위주로 제가 좀 많이 좀 짜서 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내일 당장 에이펙 이제 CEO 서밋이 개회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하이닉스의 개회사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 기간 중에 나오는 투자에 대한 발언이나 그다음 시장에 대한 간략한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쭉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제 돌리는 발언이라기보다 아무래도 시장을 좀 유지하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이제 CEO의 발표나 아니면 그런 발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출렁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움직임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방향성에 대한 큰 부분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안정적으로 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요 지표를 보시면 오늘 저녁에 이제 주택가격지수랑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이제 소비자가 얼마나 소비자들 이제 소비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얼마나 꺾이는지 한번 꼭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오전에 10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 같은 경우 오전 10시에 삼성 SDI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삼성물산과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금융지주 두 개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시 정도로 이제 IR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 제가 하기 전 시간에 배당 관련돼서도 조금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배당주가 사실은 올해 초에 그 거버넌스 개편 이후로 좀 잘 주가가 상승하다가 네. 최근에 조금 이제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지주들이 약간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코멘트와 더불어서 배당에 관련된 소식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이종석 PB와 함께 오늘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예사롭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느낌은 어때요? 내일 다시 잘 그래요? 갈 겁니다. 네.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고 내일 드디어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인데 편다송 아나운서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잖아요. 저는 네.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 김로커 의원이 네.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나와서 SK하이닉스에 관해서 쭉 얘기를 했으니까요. SK하이닉스 관련된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눌림폭이 좀 있는데 이럴 때 좀 궁금하다,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방송 다시 한번 그 영상 보셔도 보면 되겠네요. 네,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벤트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 부분 인상 깊었다 하는 부분 댓글 남겨주시고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매주 추첨을 통해서 치킨 세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요즘에 A형 독감도 기생을 부르고 있고요. 또 이럴 때 음식 잘 먹으면 배탈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내일도 성공하는 투자 기원드리고요. 오늘 오후장에도 여러분들의 재테크 여정은 시작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밥보다 투자나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